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종교사법 강의하는 김상진입니다. 자, 우리 2월 기말고사입니다. 2월 기말고사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든가요? 문제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시기상으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 다음 달이 3월 달. 2월 말 3월 초 요때쯤 보실 텐데요. 아직 우리가 내용이 반복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고 시험을 보시면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반복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렇다는 거. 하지만 이 문제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봐주시고 혹시라도 틀린 문제 있으시면 틀린 문제는 꼭 체크하셨다가 정답 꼭 확인하시고 반복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은 이제 금지행위죠. 33조 1항에서 말하는 금지행위 관련해서 또 초과 수수료, 초과 금품 수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이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질문요. 해당 물건을 중개한 개공이가 중개보수 명목이 아니라 사례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받은 겁니다. 자, 중개의 대가로 받은 것은 명목이 중개보수 명목으로 받든 사례비 명목으로 받든 감사비 명목으로 받든 물건 중개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다 중개보수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수다는 거예요. 명목이 사례금 명목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저 물건을 중개했으니까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겸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본업이 아니라 겸업을 하고 받는 분양대행료, 권리금 알선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명목 불문하고 다 실질적인 복비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비가 명목을 사례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복비가 지금 한도가 초과된 거예요. 그러면 금지행위로서 처벌이 되는 겁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X가 돼요. 그래서 1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판례 많이 봤던 판례인가요? 한도 초과는 유효한 당자 수표를 받으면 받는 순간에 범죄는 끝납니다. 기수. 부도나도 처벌되고 돌려줘도 처벌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권리금 알선료지요. 건물에 대해서 중개한 것이 아니라 그 상가 건물에 붙어 있는 추상적인 가치, 권리금을 알선하는 거예요. 중개 대상 물건, 부동산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업이 아니라 겸업에 들어갑니다. 겸업. 부업으로 하는 겸업. 겸업 보수는 중개 보수 0.9%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정 보수 합의되는 대로 무제한으로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 자, 4번요. 우리 개공인은 법정 한도까지는 받을 권리가 있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5번은요. 분양권 매매를 중개했는데 복비를 계산할 때 복비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산정 계산해서 정할 때 잘못한 거예요.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이거 처벌하는 겁니다. 정당한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계산 잘못했을 때 초과했다, 처벌하지 않게 되면 우리들은 다 계산 다 잘못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어쨌거나 계산을 잘못해서 초과했다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거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틀렸네요. 그죠? 1번 X. 자, 2번 문제 갑니다.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최소 보증 설정 금액. 요것은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올해 개정되고 첫 해라서요. 이거는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법인입니다. 그러면 4억 원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 설정.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2억 원 이상, 지역농협 특수법인입니다 하면 2천만 원 이상.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서비스 문제입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맞추세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잡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정답은 5번. 자, 3번 문제 갑니다. 복비 계산인데요. 복비. 자,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분의 1이래요.
예컨대 4개 층인데 그중에 1개 층만 주택이고 나머지 3개 층은 다 무엇으로 쓰고 있다? 상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복합 용도일 때요.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 반 이상의 주택이면 전체가 통으로 거래가 되면 전체를 주택으로 받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으로 쓰고 있다?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건물이 통으로 거래가 되면 상가복비를 받는다는 거죠. 상가복비. 자,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끼리 매매하고 임대차가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같은 물건에 같은 사람끼리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같이 이루어져요. 그때는 복비 받을 때 매매 복비만 받는다는 거예요. 임대차 복비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매매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얼마의 매매가 되었습니다. 1억. 그럼 1억에다 곱하기 몇 퍼센트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택이라면 조례로 갈 텐데 주택이 아니라 무엇입니다? 상가잖아요. 상가. 상가니까 몇 프로까지 갑니다. 최고 요율이 0.9%. 그럼 1억에 0.9% 하게 되면 90만 원이 최고 한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90만 원을 이 갑한테도 받을 수도 있고요. 을한테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갑한테 받는 것을 찾아라 했으니까 정답은 9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합의된 것이 200이다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는 초과분이 뭐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면 무효. 그래서 합의된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도를 초과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한도 범위 내에서 합의가 효력이 있는 것인데 한도 초과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도까지인 90만 원만 받는다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3번. 3번에 90만 원이 됩니다. 200을 찍으셨나요? 욕심쟁이. 50을 찍으셨나요? 조례로 가신 거예요. 조례. 조례는 주택일 때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상가니까요. 0.9로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4번 문제 갑니다. 자, 4번은 이제 협회인데요. 협회.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자, 1번에 협회는 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유 업무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 보고합니다. 자, 협회인데요. 영리 사업이 나오면 무조건 X가 됩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잖아요. 영리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비영리 법인인데 사단법인인데 영리 사업을 한다. 무조건 X예요.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X.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공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 목적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구조, 사고 치는 회원들 혼자 빚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모아둔 돈 가지고 사고 처리하자. 그래서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3번 X. 자, 4번 설립의 절차. 발기인 3글자 300명. 300명 이상 정관 작성. 총회 의결 거쳐서 설립의 인가를 받고 설립의 등기함으로 성립된다는 거. 지부지회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지부산광역시. 지부는 시구에서 신고하고 지회 쪼가리는 시군 구청장 등록 관청에다가 신고합니다. 자, 다 맞는데요. 3번 X.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갑니다. 포상금 제도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세요. 간첩을 신고하면 포상금 돈 줍니다. 건당 50만 원을 줍니다. 정액제, 정가제 딱 50만 원 주는데 이하로 준다면 틀려요. 50만 원 이하 하게 되면 만 원이든 1,000원이든 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거 아닙니다. 딱 정가제예요. 정가제 딱 50만 원. 건당 50. 벌써 써보셨나요? 이 기출지문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보시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2번요. 등록관청은 수사기관 검사님 공소제기했나요? 공소제기 기소유예했나요? 간첩 맞던가요? 이걸 확인하고 간첩 맞아요 그러면 돈 주로 결정하고 한 달 내에 짝대기 하나 돈을 쫙 줘버려야 돼요. 2번 정답. 2번 정답이 되겠어요. 자, 3번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잖아요. 시도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금고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내, 50% 범위 내에서 국고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 하면 X. 자, 4번에 검사가 공소제기했어요. 간첩 맞다 그랬어요.
판사가 무죄 선고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를 해서 검사가 간첩 맞다 그러면 등록 간첩은 돈 준다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무죄 선고한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X 지급이 됩니다. 검사는 간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상금은 지급되는 겁니다. 자, 두 건이단 말이에요. 모두 균등 배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에 신고 고발장이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쪼르륵 들어와요. 그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돈 준다는 거. 다 2등, 3등, 4등 다 나눠준다 하면 X. 자, 그래서 옳은 거 정답 2번 정답. 그죠? 요거 이제 정확하게 자꾸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니까 괜히 화내시고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 빨리 이 바닥에 빨리 적응하시면 점수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출제 하느냐 판단하지 마시고 기출 지문이니까요. 아, 이 바닥은 이런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응을 빨리 하시면 점수가 빨리 나옵니다. 네, 괜히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치사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자, 정답 2번. 자, 6번 문제 갑니다. 행정처분 누가 하느냐?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고 조금 이제 까다롭게 나오면 지문의 형태로 마구 섞어가지고 지문으로 나올 텐데 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행정처분은 처분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취소심 처분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 연결된 걸 찾으래요. 협회 딱 나옵니다.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시정 면허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 개공이에요. 업무정이 누가 때려요? 그렇죠. 시군구청장. 같은 말로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해주는 등록관청에서 등록된 개공을 대상으로 업무정지할 수 있다. 자, 공인중개에서 개공인데 등록 취소인데요. 그렇죠? 등록 취소인데 국토부 장관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등록 취소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되죠. 등록 나오면 무조건 등록관청이거든요. 국토부 장관 하면 X. 3번 X. 거래 정보사업자. 정보 나옵니다. 정보 나오면 무조건 누구다? 국토부 장관. 국장이 지정하고 국장이 취소할 수 있다. 자격증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소공 대상으로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자, 틀린 것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격 취소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격증이 나왔는데요. 국토부 장관님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누구지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양도되어 하면 자격 취소해야 합니다. 국장 X. 자, 2번. 자격이 취되면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취소됐삼. 3년간은 시험도 못 보고 3년간은 종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시험 볼 수 없다. 5년 아니라 3년. 자, 3번 지문요. 정지기간 중에 뭘 했다. 일하지 마 했는데 일을 계속 하지요. 무조건 취소되죠. 정지보다 더 센 걸 때려버려요.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일을 계속 했거나 자격 정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무소 일하기 위해서 이중 소속을 하는 거예요.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합니다. 다른 데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자격을 취소해 버립니다. 3번 정답. 자, 4번 지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하고요. 현재 사무소 관할 시도사로 달랐다. 서울에서 받은 자격증 가지고 강원도 가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합니다? 교부한 자가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누가 뺏어가는 거죠? 교부하고 취소한 자가 이걸 자격증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반납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사에게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자, 5번에요.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을 쳐줘야 되죠. 자격증을 그대로 반납을 쳐줘야 돼요. 며칠에? 7일. 7일 반납 쳐요. 7일. 10일 하면 X.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 시험에 다 나오는 거죠. 네, 1번도 늘 나오는 거, 2번도 늘 나오는 거, 3번도 자주 나오는 거, 4번 늘 나오는 것, 5번 항상 나오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번은 정답은 3번. 자, 넘어갑니다. 8번 문제. 자, 8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닌 걸 찾으라. 절등치 찾으라고 말이죠. 사망해서 죽었잖아요. 절등치 반드시 장부 정리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이번에요. 자격 정지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정지기간 중에 일을 하게 해요. 정지 중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일을 시켜서도 안 되거든요. 정지 중인 소한테 일을 하게 해요. 그러면 사장님, 개공은 어디로 간다? 절등치로 가요. 개공은 절등치. 또 시킨다고 일을 하는 이 소공은요, 정지 기간 동안 일을 했죠. 소공은 자격 취소로 갑니다. 그래서 정지 중에 나오면 무조건 뭐다? 취소. 절대적 사장님은 등록 취소. 소공은 일하면 정지 중에 일했다. 자격 취소. 자, 그 다음에 3번이죠. 쉬운 문제. 부정 등록은 절등치. 부정하게 등록을 했어요. 절등치 플러스 형벌은 3년 3천. 부정 등록 시험 문제. 4번에 파산 선고하고 복권되지 않았다. 파산자 결격이죠. 결격은 절등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자, 금지행했다. 금지는 어디로 간다? 금지대상. 이게 상등치거든요. 금지대상, 금지해상, 상등치단 말이에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가 아닌 것 정답은 몇 번이 됩니다? 5번. 5번이 상등치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 5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가로 채우세요. 숫자. 요즘 스타일이죠. 요즘 스타일이 이제 숫자를 박스에 때려놓고 옳게 나열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설명서 개별 보관할 때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보관. 자, 사업자 지정받고 몇 달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받습니다. 3개월,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날부터 석 달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 승인 받고. 자, 세 번째요. 손해배상을 보험 처리한 거예요. 중개 사고 났어요. 중개업의 보증기한도 책임을 지는데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공제금으로 지급했다, 공탁금으로 지급했다. 사고 처리를 보험 처리한 거예요. 그럼 기존 보험 다 깨집니다. 다시 만들어 주는데 사고 났으니까 며칠 준다? 15일 줘요. 15일. 그래서 보름달 늑대인간 그 소리 듣고 정신 차려서 다시 가입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5일 내에 보험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하고 공탁일 때는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15일. 자,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는데 6개월 범위 내에서요. 부가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6개월 기준이고 어떤 거는 3개월 기준이란 말이죠. 그 기준에다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자격정지는 절대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찾아라. 1번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1번 잡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실거래가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거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단독 문제 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지문의 형태로 섞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시험은 반드시 나와요. 실거래가 신고할 때 뭐를 신고해야 됩니까? 인고 부분은 실제 없죠. 자기 사랑에 온수 사랑에 인고 부분은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있다면 신고하는데 가상적인 인고 부부가 있다면 면 종류 소지지, 면 종류 우동 짬뽕 좋아해서요 소지지 같이 들고 다니면서 같이 먹는 부부, 그런 가상 인고 부부인데 실제로는 있다 없다? 없죠. 있으면 신고. 자, 인적사항 매도인 누구냐, 매수인 누구냐, 계약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거래된 부동산의 면적,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 중개업자 개공이가 누구냐, 개공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 조건이나 기한 줄 때 조건기한. 자,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신고사항이고 여기에 추가되는 신고사항도 있죠. 플러스 알파. 자금 조달, 이용 계획,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이게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고사항 반드시 신고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 1번 나오죠. 공법. 공법은요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나옵니다. 용도 지역 지구요. 공법은 소속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쪽이 아니라 공법은 소속이 어디 소속입니까? 확인 설명사이고 설명서 기재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X 하셔야 됩니다. 1번 잡으시고, 자, 2번에 인적사항 누가 사고 팔았느냐, 3번에 언제 계약 날짜 언제냐, 4번에 부동산 거래된 부동산의 기본 정보 5가지, 면적, 종류, 소지, 지번, 지목.
자, 그다음에 조건기한 쓸 때 조건기한 시험 잘 넣으면 되고요. 조건기한 쓸 때 조건기한도 신고하는 거거든요. 정답은 틀린 것 1번 정답. 자,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틀린 걸 찾아라. 1번. 공급 계약을 통해서 토지 건물 공급받았다. 그죠? 공급 가액, 즉 분양가도 신고하는 거예요. 자, 공급 계약을 통해서 승인된 지위, 요 분양권을 얘기하는 거죠. 분양권도 매매, 전매가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 2번. 일방위 국가면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 거래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했는데 민간인하고 국가하고 직거래한 거예요. 누가 신고한다? 국가가 신고합니다. 자, 3번. 환경 조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신고할 사항 아까요. 인계 부부 실제 없죠. 거기에 환경 조건은 안 넣는단 말이에요. 이 환경 조건은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사항이고요.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오, 맞는 말. 자, 4번요. 신고 관청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실거래가 신고했는데 진짜 이 가격대로 매매된 건 맞냐? 의심스러워요? 그 돈만큼, 신고한 가격만큼만 돈 줬겠는데요? 입금했다고요? 입금표 가져오세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대금 지급 자료 가져와라. 여기 불어갑니다. 500 이하 과태료가 아니고 얼마지요?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갑니다. 미신고, 아예 신고 안 하면 500 이하 과태료. 신고 안 했는데 500인데 나는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가져와라. 요거 안 갖다 줬더니 3천을 때려버리면 지금 나보고 지금 대져버리라는 얘기예요? 조져버리라는 얘기예요. 대져버려라, 조져버려라. 대지자 3천이면 3천. 500 하면 X. 요거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4번 X. 오케이. 5번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를 써버렸어요.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죠. 신고는 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4번 X. 자, 12번. 신고할 때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여기서도 시험 문제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되죠.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 누구냐 인적사항 신고하는데 만약에 공유관계다. 다수관계다. 매수인이 둘이서 공동 소유한다. 그러면 주소란에 뭘 적어라? 지분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기재를 해야 되죠. 지분, 주소란에 지분 적으시고. 자, 이번에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합니다. 매수 용도도 적어야 되고요. 다음에 외국인의 국적도 기재를 꼭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종전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을 얘기합니까?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낡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종전부동산 극한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 매매됐을 때에만 예전 부동산의 정보를 기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주권일 때만 기재한다. 맞습니다. 자, 4번이죠. 집전, 면적을 기재해서 신고하는데 집합 건물일 때는 전용 면적만 기재하면 되죠. 아파트 같으면 실제 거래되는 것은 전용 면적이 거래가 되고 복도 면적 같은 공용 면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용 면적만 적으면 됩니다. 자, 단독주택이에요. 3층짜리 단독주택이라면 3층이 다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을 다 적는 거지요. 4번, 오, 맞는 말. 자, 5번요. 건별 가격이에요. 건별일 때는 물건별이니까 아파트 두 채를 한꺼번에 사고 팔았어요. 그럼 101호 얼마, 102호 얼마. 건별 가격은 각각의 것을 적는 칸이고 전체 합산 금액 적는 칸은 따로 있는 거죠. 총 실제 거래 가격. 총 실제 거래 가격 적는 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은 지금 X가 될 겁니다. 5번에 건별 가격인데 전체 합산 기재한다. 틀려요. 건별은 각각의 것. 101호 얼마, 102호 얼마. 두 채 한꺼번에 얼마. 총 가격은 전체 가격 적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X 하시면 됩니다. 자, 맞추셨나요? 자, 1번도 시험 많이 나오는 거고, 그죠? 주소란에 지분 적어라. 2번도 시험 많이 나오죠. 외국인은 국적과 매수인도 적는다. 3번도 시험 자꾸 나옵니다. 재건축, 재개발일 때만 그 칸을 적는다. 4번은 진짜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집전, 집합은 전용 면적 적는다. 나머지는 연면적 다 적는다. 5번도 시험 많이 나와요. 건별 가격이냐, 총 가격이냐 두 가지를 구분해서 기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5번을 X 하시면 되겠어요. 꼭 보시고. 자, 13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허가구역을 딱 지정을 합니다. 누가 지정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걸치면은 누구다? 걸쳐서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 안에 일부다. 일부는 누가? 시도지사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는 5년 기간 내에, 그렇죠? 5년 기간 이내만, 기간을 딱 정해서 5년 이내만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을 한다는 거죠. 자, 1번 O, 2번도 O, 3번요. 허가구역을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지정하면 지들끼리, 행정관청끼리는 다 지체 없이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죠?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도 알려줍니다. 관할 등기소장에 다 알려줘요. 등기소장아, 내 허가증 없이는 이제는 등기해주면 안 되는겨. 등기소장에게 다 지체 없이 알려줍니다. 자, 4번. 지정을 국장이나 시도지사 지정을 하죠. 그럼 지정한 자는 행정청 지들끼리 지체 없이 통지도 하겠지만 대국민 공고도 한단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허가 받으셔야 됩니다. 지정한 자는 대국민 공고도 하는데, 공고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고를 보는 국민들은 허가구역 지정했어요. 대국민 공고되면 며칠 후부터 허가받아요. 5글자. 5일 후부터 허가받아요. 오케이. 5일 후부터. 5번요. 국토부 장관은 지정사유가 없었다 인정되면 이제 투기 안 하나 봐요. 근데 간밤에 자기가 꿈을 잘못 꿀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결에 뭐 어떻게 해지하거나 판단 오판을 가지고 해지하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정사유 없다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누구의 뭐를 꼭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꼭 거쳐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 같으면 시도 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도 하고 해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면 무조건 X예요. 심의 거치지 않고 나면 무조건 X. 심의를 꼭 거쳐서 지정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해주도 하고, 재지정하거나 지정한 규모를 축소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꼭 거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치지 않고 X. 자, 14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 오케이, 틀린 것을 찾았어요. 자,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요, 허가 신청서를 둘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요, 우리가요, 이 넓은 땅덩어리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 거예요, 매매. 근데 허가구역이라네요.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관청 시군구청장님, 허가해 주세요. 허가 신청을 적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허가해 주세요, 플리즈. 그래서 제가 실수요자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수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요. 계약의 내용, 예정 가격, 매매다 하면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할 거다. 허가해주면 우리가 매매할 거예요. 권리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실수요자니까요. 투기꾼이 아니에요. 자금 조달 능력 있어요. 이용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걸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저게 포인트예요. 이용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것을 반드시 기재를 해서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2번입니다. 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 15일. 15일 내에 실수요 목적이다 하게 되면 허가 처분할 거고, 허가점 주고, 허가점. 실수요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불허가 처분 통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 15일 내에 하게 되는데,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요. 허가점 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처분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사업용 토지다 해서 국가가 먼저 사겠다. 선매 신청할 수도 있죠. 그러면 15일 내에 마찬가지로 허가 신청받으면 15일 내에 선매에 대해서 하니까 선매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1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어요. 허가증 주거나 불허가 처분 통지하거나 선매 대상에 협의하세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 허가 기간 15일이 끝난 날에 허가가 있는 걸 본다. 끝난 날이 아니라 15일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5일째가 아니라 16일째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X 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주의하시고 그래요. 이 지문은 시험에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요. 한 달이 포인트예요. 한 달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4번도 포인트는 한 달입니다. 한 달 내에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자, 5번은요.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15번 갑니다. 15번에 허가를 받았다. 그럼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땅을 써야 되잖아요. 실수요자입니다. 허가해 주세요. 제발. 허가를 받았는데 그 땅을 안 써요. 그럼 구청에서 실태조사하거든요. 왜 안 써나? 너 왜 안 써네? 네. 쓸 건데요. 써라. 이행 명령. 그래도 안 쓴다. 그러면 이행 강제금. 쓸 때까지 때려버리죠. 의무기간 동안. 그래도 안 쓰면 결국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써라. 예, 쓸 거래요. 이행 명령 써라. 쓸 거라니까요. 이행 강제금. 토지가액의 10%까지 매년 때려요. 그죠? 쓸 거예요. 그래도 안 쓴다. 허가 취소.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을 써야 되는데 의무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몇 년을 써야 된다. 자기야, 자기가 쓴다. 자기야,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받아요. 집 짓고 살 거예요. 몇 년을 써야 된다. 2년. 자기가 쓴대요. 자기 주민의 편입복지시설 자기도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쓴다. 허가받으면 몇 년 써야 된다. 2년. 자기가 농사 지으려고요. 허가받으면 몇 년 농사 진다. 2년. 자기가 축산업 한대요. 허가받았다. 3년 아니라 몇 년? 2년. 자, 여기까지가 다 자기 개념, 자기. 자기 두 글자. 자기가 쓴대, 자기가 쓴대, 자기가 쓴대, 자기가 쓴대. 자기야 몇 년? 2년, 2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요. 관계법규정은 보존 목적이다. 보존하오. 현상 보존 목적이에요. 보존하오. 몇 년 보존해야 된다? 5년. 보존하오. 5년. 자기야 2년. 자기 2년. 대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요 개념 나오면 몇 년? 4년. 사업시행자니까 4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아리, 대체 토지도 자기가 쓰는 거니까 2년. 자, 어쨌거나 이건 서비스 문제입니다. 공부하신다고 힘드셨죠? 하나 맞추세요. 4번 되겠죠? 서비스 문제. 안 받으셨어요, 서비스? 그럼 다음에 받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외국인 특례, 틀린 것을 찾으세요.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함부로 취득하지 마세요. 외국인은 돈이 많다고 해서 뭐 아무 땅이나 아무 건물 막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자, 1번에 외국인이 상속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합니다. 계약이 왜의 원인이죠.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소유권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신고한다? 6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계약은 60일 내에 신고하는데요. 이거 계약이 아니잖아요. 6개월 내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려버렸어요. 60일이 아니라 6개월. 자, 2번.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도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이죠. 외국 정부, 국제기구 다 외국인입니다. 자, 3번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이에요. 허가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허가받습니다. 허가구역, 외국인 전용 허가구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군사문화는 야생적이다. 군대문화 야생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돌격. 자, 그래요. 그래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허가구역이니까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자, 4번. 허가구역, 군사시설 보호 허가구역. 허가구역인데 허가 없이 계약을 막 해버렸다. 계약 무효. 계약 무효가 되고 깜빵 가요? 2년 2천. 맞습니다. 외국인의 허가 위반. 외국인의 허가 위반은 2년 2천. 외국인의 허가 좋아하는 치킨은 둘둘치킨. 2년 2천. 둘둘치킨. 자, 그 다음에 5번열. 법원 경매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니까 경매를 취득합니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는데 경매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경락대금을 외국인이 완납하는 날. 경락대금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계약은 60일,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이나 경매 같으면 6개월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위반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구역, 군사문화는 야생적이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2년 2천. 자, 그런 내용들 시험에 늘상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1번 X. 자, 17번 갈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아주 기본 내용입니다. 틀린 것을 찾으라. 사실상 주택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그 임차인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일시사용이 명백하다.
임차인의 지속적인 경제생활, 지속적인 주거생활의 안정,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의 지속적인 경제생활 안정, 지속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나가라 하면 못 나간다, 대항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속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임차인 자체가 목적이 일사용 목적이다. 그러면 이 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세입자가 일사용 목적인데 이 법으로서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사용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임차인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효력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년 약정해도 임차인은 유리한 1년이다. 그럼 그걸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 유리하다 그러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임차인은 1년이 자기가 유리하다 그러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요. 9월 9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언제 했어요? 9월 9일 날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9월 9일 날 전입신고가 됐단 말이에요. 9월 9일 전입신고해서 주민등록이 되면 그날 대항력을 준다. 대항력을 그 다음 날로 넘긴다. 그 다음 날로 넘겨버립니다. 넘기니까 9월 10일 날에 뭐가 된다?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 발생도 되고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이 되고 이것도 효력 발생, 확정일자 효력도 발생이 되어야지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확정일자를 9월 9일 받으면 9월 9일 그날에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이 됩니다. 9시 기준으로 발생은 되는데 전입신고를 9월 9일에 했으니까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그날 못 주고 그 다음날 넘어가니까요. 9월 10일 오전 0시거든요. 두 개의 효력이 다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 되느냐? 9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9월 10일. 몇 시가 된다? 오전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의 효력도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9일 하면 X가 됩니다. X.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그대로 존속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은 받아야지 끝나는 것이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보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대로 존속돼요. 그대로 존속되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월세가 있으면 부당이득이니까 월세는 내야 돼요. 오케이? 하지만 쫓겨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조선을 본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X. 오케이. 혹시 틀리셨다면 이 내용을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아직 우리가 반복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반복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조금만 임대차 보호법의 민법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시고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시면 딱 보면 답이 바로 딱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8번 갑니다. 상가임대차 이것도요. 진도가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럼 편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자, 보증금 5천에 월 100이죠. 자, 상가는요, 환산보증금 개념이거든요. 환산보증금. 그래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자, 보증금 5천 더하기 한 달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요, 요게 1억이 되고 5천이잖아요. 두 개 합산하면 얼마짜리 상가입니다. 1억 5천짜리 상가 건물이 되는 겁니다. 1억 5천짜리. 1억 5천이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렇죠? 최우선 변제권이 되려면 서울입니다 하더라도 6,500만 원 이하일 때 소액에 들어가서 2,200까지 최우선 변제되거든요. 6, 5 슬라비아 둘둘치기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5천이 환산보증금 1억 5천이니까 소액보증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이 아니니까 뭐가 없다. 최우선 변제, 경매에서 최우선 배당권, 최우선 변제권을 얻게 돼요. 오케이.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그렇죠? 갱신 요건은 당연히 인정될 겁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차 기한 1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하자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다 하면 또 갱신이 되거든요. 임대인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 요구를 거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까지 갱신이 되는데 10년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다면 틀려요. 10년 범위 이내에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질문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체를 한 거죠. 상가 주인 동의도 안 받고 지 마음대로 전부나 일부를 전대체를 해버렸어요. 상가 주인 열받겠지요. 갱신 요구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10년까지는 거절을 못 하는데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정문화 일부를 전대차를 해버렸다. 무단 전대차. 이것은 갱신 요구 거절할 수, 나가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3번은요. 차임이 있잖아요. 3기에 달하도록 3기의 금액에 달하도록 연체가 되면 그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만 있어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월세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니까 3기 차임 금액이 얼마 되죠? 3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300만 원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0밖에 연체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X. 자, 그 다음에 4번요. 상가 건물이 서울에 있어요. 소액 보증이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서울이다. 서울 기준으로 6,500 이하일 때 소액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여기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그렇잖아요. 상가는 무조건 환산 보증금입니다. 순수 보증금 따지는 게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환산 보증금이 6,500을 초과했으니까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다른 담보보다 선순위보다 더 먼저 준다. 최우선 변제를 얘기하는데 2,200 최우선 받을 수 있다. X가 돼, X. 자, 보증금이든 월세는 올릴 때에 연 몇 프로까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오.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9하고는 틀려요. 5번도 X. 정답 몇 번이죠? 옳은 거 2번 정답. 자, 19번 문제 갑니다. 경매 틀린 것을 찾아라. 매각 방법 3가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한 입찰 중에서 법원에서 결정하고요. 자, 압류는 니네 집 경매한다라고 송달했거나 아니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했을 때 둘 중에 먼저 된 시점에서 이 부동산을 법원에서 뺏어버렸다. 압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종기가 지나면요, 배당 요구한 것을요, 종기가 지나면 배당 요구한 것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매수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는 철회가 안 됩니다. 자, 첫째 줄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둘째 줄만 보셔도 됩니다. 종기, 배당 요구, 종기 끝나는 날이 끝난 다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일단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4번에 입찰할 때요, 입찰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죠? 물건에 입찰을 합니다. 물건 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돼요. 그 물건값, 즉 물건의 최저가의 10%가 됩니다. 자기가 신청한 가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은요, 물건값의 10%예요. 물건의 최저가가 있거든요. 최저가격, 최저가의 1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청가액 10분의 1 틀렸어요. 4번 X. 5번에 판사가 허가 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감히 항고를 해요. 허가 받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허가에 항고한다. 그럴 때는 매각대금 팔린 가격의 10%를 공탁금 걸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금전 또는 법원에서 그냥 유가정으로 공탁해야 됩니다. 자, 예컨대 자, 물건 최저가가 10억이다. 그래서 이 주택, 이 단독주택인데요. 이 주택의 최저가가 10이라고 가정해봐요. 이 최저가는 법원에서요.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법원에서 최저가를 결정하게 돼요. 법원에서. 그래서 감정평가사야 이거 얼마짜리요?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럼 법원에서는 우리는 최소한 10억 이상 팔아야 되겠다. 최저가를 10억으로 딱 결정합니다. 그럼 이 물건에 입찰할 때에는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하셔야 돼요. 그죠? 최소한 10억을 법원에서 받겠다 했는데 10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버리면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억 이상으로 입찰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11억을 입찰했다든가 또는 뭐 20억이 입찰했다든가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입찰해 줘야 됩니다. 자, 입찰할 때는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이 물건이 최저가가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물건 사러 갈 때 물건값의 10%를 계약금 낸단 말이에요. 최저가가 10억이면 그 가격의 10%를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입찰할 때. 그러면 20억을 자기가 입찰표에다 20억을 썼다 하더라도 내가 20억에 사겠다 하더라도 보증금은요. 신청한 가격의 10%가 아니라 물건값 최저가의 10%니까 얼마를 입찰 보증금 낸다? 1억 원을 보증금 내는 거예요. 자, 11억을 썼다 하더라도 신청한 가격의 10%가 아니라 물건 최저가의 10%니까 얼마를 보증금 낸다? 1억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같으면 최저가가 같은 물건이니까 입찰 보증금 액수도 똑같게 돼요. 똑같게. 자, 그럼 얘가 만약 1등을 했다. 1등으로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거예요. 판사가 야, 너 1등이구나. 너는 가져갈 만한 요건 되는구나. 허가 오케이 땅땅땅.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이 판사님 얘를 왜 물건 줍니까? 허가에 항고래요.
판사가 허가를 했는데 감히 항고를 해? 자, 그럴 때는 함부로 항고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1등 20억 A라고 할까요? A 20억을 허가했는데 거기에 1을 제기해요. 그럼 이 가게의 10%, 즉 매각 대금 20억의 10%를 항고 공탁금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억의 10%니까 얼마를 공탁금을 걸어야지 허가에 항고할 수 있다? 2억이 돼요. 2억. 그래서 입찰할 때는 할까요? 1억. 항고할 때는 2억.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인데 시험에서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예요. 입찰할 때는 신청가가 아니라 요 최저가의 10%, 허가에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 팔린 가격의 10%꼭 구별하시고 1번도 시험 많이 나오고 2번도 많이 나오고 3번도 많이 나오고 4번, 5번은 징글징글 시험 나오고 자, 라스트 20번 우리 경매 대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경매 대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대리업자가 개공이면서 대리업도 하는 대리업자가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요. 7가지 럭키 세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대리권의 범위가 그죠? 현장 가서 보증금 대신 내주고 떨어졌다면 보증금 돌려달라 하는 걸 대신해 줄 수 있고 의뢰인을 대신해서 보증금 내고 의뢰인 대신해서 보증금 돌려주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아깝게 떨어졌다면 의뢰인을 대신해서 차순위 신고를 대신해 주고 다음에 차순위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신고 2가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의 우수매수 신고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수매수 신고 자, 그 다음에 입찰표 쓰는 거 당연히 우리 대리업자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내고 보증금 돌려받는 거 뽀뽀 그다음에 차순위 신고하거나 포기하는 거 차차 우수매수 신고 2가지 그다음에 입찰표 쓰는 거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선은 입찰해보자 뽀뽀하자 차차하자 우선 입찰부터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답 2번이죠. 인도 명령 면도 소송. 야, 내가 낙찰받았는데 네가 왜 세입자야? 왜 물건 안 넘겨주느냐? 명도 소송 제기합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하는 거죠. 돈 안 되는 변호사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 돈 되는 거 보증금 대신해 주는 거 우선 매수 신고 대신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보증금 돌려달라 하는 거 우선 매수 신고 또 대신해 주는 거 우선 매수 신고 들어오면 현장 1등은 자동으로 차순위자가 되는데 그 차순위 지위를 어떻게 한다? 포기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용어 아닌 인도명령 소송 이렇게 나오게 되면 X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0문제, 수문제를 풀었는데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다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2월 말 3월 초다 보니까요.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쉽게 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는 사람 마음이 기분이 그런 것이지 막상 푸시는 분들은 아직 반복이 안 된 상태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내용 자체가 난이도가 절대로 높은 건 아니니까 내가 틀렸다 하더라도 상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반복해서 보면 이게 쉽게 맞을 수 있는 내용이구나. 그럼 난 아예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자. 나는 점수 맞았다. 나는 그걸 100점이다 생각하시고, 그죠? 계속 반복해서, 그죠? 좀 더 보충해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5월달, 6월달쯤 가시면, 그죠? 다시 한번 보시면 딱 보면 점수가 바로, 정답이 바로 눈에 보여요. 그때까지는 그냥 묵묵하게 오늘도 꾸준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 무리해서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